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 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스탁은요, 버진 갤럭틱입니다. 기대감에 베팅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이 첫 상업용 우주 비행을 정말 며칠 안 남겼거든요. 원래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27일에서 30일 사이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하는 건데 갑자기 또 4억 달러 추가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기대감은 큰데 이 얘기를 보고 있으면 베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주식은 소위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제 큰 주식들이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제 거의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한 510개, 20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주식 투자하셔도 충분하다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S&P 500은 이제 대부분 흑자 회사가 이제 거의 다 들어갔죠. 일시적으로 적자일 수 있지만요.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흑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리가 초저금리가 가면 많이 떨어지면 적자 회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여전히 이제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선택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어떤 성장 기대되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네. 버진 갤럭틱은 일단은 이제 꿈과 희망이 여전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넘쳐나는 건 분명하고, 그렇죠. 네. 이제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돈을 제대로 번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뉴스는 한 흘러갔습니다. 이제 상업용 이제 비행이 시작한다라는 그 네네네. 발표, 곧 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현실이 되면 그동안 이제 돈을 아무리 리차드 브랜슨이 돈이 많고 하더라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남한테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주가는 2, 3일 동안 다 급락을 하면서 앞서 그래프 보셨다시피 이번엔 반등 시작할 때 그 자리까지 다시 왔습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완전히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3억 달러 증자 발표하면서 이거는 끝이 아니라 4억 달러 또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버진 갤럭틱이 현금 및 등가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8억 7,400만 달러를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전년 동기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버진 갤럭틱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일정 수준 끌고 올라간 다음에 매달고 올라가고 거기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보유한 거는 VMS 이브 한 대를 갖고 있고 또 VSS 유니티라는 것이 한 대가 있어갖고 지금 이거 갖고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한다는 한 달에 겁니다. 한 번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을 벌려 그러면 많이 몇 개 있어야 되겠죠.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번 하고 나서 날씨 안 맞으면 또 비행이랑 우주선이라는 그렇죠. 게 좀 미스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날짜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비행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돈은 계속 필요한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우주선을 타고 여행도 해야 되겠고, 보유 우주선을 결국 얼마나 많이 보유할 수 있느냐고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아직까지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온전히 시청자분의 몫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방 하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매달 한 번 이상은 하겠다고 해서 이러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신뢰도를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충분히 해석할 부분들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C3.AI입니다. 이름 말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티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대표주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차별화된 뭔가를 또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폭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네. 이것도 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회사에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예.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위 자체를 설명하는 유튜브 계정이 거의 다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감을 못 잡는데요. 딱 들어가시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AI 플랫폼을 자기네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꿈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는데요. 딱 보시면 고객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걸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 딱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 공군도 들어가고 이제 뭐 다 좋은 얘기들이죠.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은 되게? 얘기가 맞는데 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금리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만약 그러면 이거 뭐 부담 없이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회사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게 그렇군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팔란티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한 후에 주가가 4분의 1, 5분의 1 토막 떨어졌는데 그 회사의 오너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피터 티엘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이 운영자는 다 다른 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AI, C3.AI가 회사는 아직 수익성이 없고요. AI 솔루션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그러고요.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C3.AI가 앞으로 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생존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가장 좋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제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2번 연속 갑으로 지금 흑자 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자신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보시는 화면은 C3.AI의 주당 이익인데 이익이란 게 결국 손실이죠 지금요. 그러네요. 주당 손실의 네. 추이가 되겠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워낙 투자가 커지고 있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돈을 쉽게 해서 펀딩한 거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돈을 또 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빌려야겠죠. 아니면 네.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되는데 은행의 대출은 지금 상당히 비싸지는 게 사실 되겠고요. 펀딩 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예. 앞서 지금 버진 갤럭시도 증자한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갖고 가는 건 좋지만 이거 하나가 진짜 될 거라고 이게 생각하고 이걸 계속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이치방크가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모간스탠리는 매도 의견인데요. 이들이 각각 16달러, 2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관련해서 어떤 여러분들 선택 기준은 뭐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다 그랬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덜 조정받는 것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 밸류에이지 높건 낮건 간에 서비스 나우 같은 건 주가 엄청 올라갔고 떨어지지만 아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네요.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난주에 조정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제일 요즘 AI 관련해서 제일 덜 떨어진 주식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결국 1% 떨어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엔비디아죠. 아하.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뭐를 하려고 하면 1등 주식 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C3.AI 말씀드린 것처럼 티커도 AI여서 정말 이게 마치 근본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정말 이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핫스탁 다 아직까지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세 번째 핫스탁은 어떨까요? 세 번째 스탁은 카맥스입니다. 수익성, 높은 수익성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죠. 카맥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약세장 속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수익성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비결이 어디서 나왔던 건가요? 어찌됐건 자동차가 이제 중고차가 좀 덜 팔리기도 했었지만 중고차가 더 팔리고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카맥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들 이거 하고 많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사고 팔고 다 여러분들 하고 있겠고 여기를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파이낸스 이런 거 다 해주고 광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가 바로 카맥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커갖고 이제 오프라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여러분 사고 팔고 매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축돼서 카맥스 자체가 온라인 그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깜짝 실적이 나온 거죠. 매출이 기대 이상 나왔고요. 주당 이익도 0.79달러였는데 1.1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이제
지난 주말에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 목표 주가 하향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름 나왔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는 추세에서 오히려 이렇게 호실적을 내다 보니까 더 빛날 수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은 3가지 여기까지였고요. 자, 월요일 인사이트 한번 열어봐야겠죠. 어떤 인사이트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애널리스트 눈높이보다 많이 오른 주식, 이게 좀 오묘하네요. 괜히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오른 분명히 근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약간 이제 어떤 변곡점을 맞아서 좀 하락을 하거나 반등을 시도할 때 보면 뭔가 사람들이 근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자주 보여드린 것이 과매수다, 과매도를 얘기하면서 뭐 RS지표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예. 소개해드렸는데 또 하나 보면 순수하게 어떤 가격 지표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의견 등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좀 살만한 것들을 하다 보면 매수견이 높고 목표 주가의 거리감이 상당히 남아 있으면서도 무슨 과매도된 상태에서 뭐 볼마다 이런 그런 거 얘기를 찾죠. 하는데요. 네.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어떤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찾을 수 있죠. 이러면 최소한 매수를 약간 자제하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추가하더라도 조금 쉬었다 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S&P 500은 전전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하다 6주에서 시도해서 안 예.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8주 연속 상승해서 한 2주만 더 올라가면 신기록이 날 수 있었는데 결국 9주 만에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나? 생각보다 좀 속도감이 빨랐다 하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력 매수에서 매수로 내렸거나 아니면 매수에서 중립으로 최근에 내렸거나 아니면 중립에서 하향한 것들이 투자 의견에 하향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애플이 좀 늘어난 거 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한 3군데 정도 늘어났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담 조나스란 대표 인물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뀌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좋으니까 상관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뭔가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기준점을 찾았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요. 평균 대비 10% 이상 비싸져 있는 주식.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매수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매수견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 이하로 좀 줄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든가 매도 의견이 꽤 많아지는 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자잘한 거 필요 없으니까 S&P 500 주식 이런 예. 한 3가지 정도 관점에서 찾아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한 10개 정도 종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테슬라도 아쉽지만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네요. 카니발도 들어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맥스도 최근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콤이라서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소위 후추 이런 향신료 이런 쪽 향신제라고 되겠죠. 인텔 이런 것들, 테슬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림 보여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쉬는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앞서 말씀드렸고요. 매코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그 편일 조정 없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요. 매코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색에 좀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텔입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AMD를 따라서 인텔도 상당히 좀 반등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랬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AMD는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을 막 가고 있는 것이고 인텔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인텔이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번에 반등의 계기는 젠순왕이 인텔 시제품 한번 만들어봤더니 좋더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파운드리 같이 할 수도 있다더라. 좋더라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더 많이 급하게 떨어진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지금 주시장은 흥분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레버리지 막 하거나 예. 지금 떨어진 건 물타기 이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들 말씀해 주신 건 목표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 좀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 혹은 매수 의견 비중이 50%보다 낮아진 종목 그리고 또 S&P 500 내에서 꼽아주신 건데요.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주 전략 준비해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